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세상,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는 매우 많은 변화가 수반되고 있고 달라진 것은 매우 많습니다. 무서운 변화 5가지를 알아보고 또 4개 계급으로 나뉜다는데요. 4가지 계급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반응인데요. 믿을 수 없어요. 한국에 사는 걸 고려해야 할 만큼 완벽한 배송이네요 라고 이렇게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 새벽 배송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이 됐든 도시락이 됐든 커피가 됐든 심지어 산낙지라도 또 휴대폰을 당일 배송하는 등 외국인들은 한국의 배송 문화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말이 돼? 문화 충격이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배송되지 않는 물건이었고 배송하지 않는 업체가 없을 만큼 유명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들이 느끼기에 한국의 장보기, 식료품 배송은 새벽 배송은 가히 혁명적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켓 배송은 남다른 속도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렇게 불과 짧은 시간 안에 10분 거리에 2,599만 명이었던 것이 자그마치 10분 이내 거리에다가 배송할 수 있는 숫자가 자그마치 3,400만 명, 2019년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또 더 많이 늘었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10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신속하게 배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도 한 수 배우는 K 배송, 코로나도 뚫었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국내 택배 시장의 물동량 추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4에서 2019년도는 27억 8,980만으로 이게 매우 많이 늘고 있죠. 그 새벽 배송의 서비스를 보면 쿠팡이 단연 이제 앞서고 있고요. 로켓 프레시로 가정까지 주문 다음날까지 오전 7시 전까지 배송 완료합니다. 배송적은 전국이 되겠고요. 무료 배송은 15,000원 이상이 되었고 월 2,900원 회비를 낸다고 하면 이제 15,000원까지 무료 배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의 상시와 온라인의 지배가 되고 쿠팡 등 택배 시스템의 온라인 사회가 기업이 성장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사람 간의 모임 회피, 만나도 악수하지 않은 문화 등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재택근무의 상시와 온라인 지배하게 되고요. 쿠팡 등 택배 시스템 온라인 사회가 기업이 성장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간의 모임 회피라든지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는 등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헌법 위에 정부가 있다 라고 이 타이틀을 한번 달아왔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전시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 룰에 따라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의 자가격리를 명령을 해도 또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서 돈을 푸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죠.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겠는데요. 그것에 정부의 탄생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가능성, 헌법 위 정부 사항이 위기, 전쟁 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불만 계층이 나타나고 폭증하고 있어서 이 불만 계층의 위기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하고 모든 가능한 세상의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로는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각자 국가가 또 탈세계의 세상이 되고 있고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본업체계의 붕괴, 자국 중심의 밸류체인으로 바뀌는 자국으로 기한하는 리쇼어링을 사회의 도래, 중국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세태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답은 뭐냐면요. 리쇼어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잦아지면 대안이 실행돼야 하는데요. 집 나간 기업들이 되돌려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매일경제는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대중소기업의 44곳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해외 공장을 국내로 회복시킬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고려하는 세금 규제 해결 종합 패키지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회귀를 유도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니쇼링을 둘러싼 각국 정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이상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는 니쇼링이 시작됐다. 한국엔 절호의 기회지만 이 기회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대열에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에 지금 현재 25%인데 이걸 과감하게 낮춰야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을 과감하게 낮춰야 될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 이것을 자율화시켜야 되겠죠. 최저임금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으로 회귀할 곳은 44곳에서 한 곳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으로 귀환할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 세계 일본식 장기 불황에 세계가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상황, 저물가, 저성장의 세계, 돈이 돌지 않는 세상, 디플레이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으로 또 사회, 직장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장기 취업 사태의 폭증, 소비가 줄고 기업이 생산을 못하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인간 계급, 4계급으로 나눈다.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당신은 어디 있나? 라는 타이틀로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발췌한 게 있는데요.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는 노버트 라이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로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개의 계급이 출현했다면서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의 35%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문이라든지 관리 기술 인력으로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해낼 수 있고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노동자 그룹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30% 해당된다고 합니다. 의사라든지 간호사, 재택 간호, 육아, 노동자, 농장 노동자라든지 음식 배달, 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인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로 코로나19 이후로 무급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4월 21일 프리선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직 또는 임금이 줄어든 미국인 중 3개월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47%, 50%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계급은 잊혀진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인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이라든지 이민자 수용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이라든지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문서를 다룰 줄 알고 화상회의라든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또 필수 노동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사라든지 간호사, 육아, 위생, 경찰, 소방군인, 농민들이 자영업자 중 이번 사태에 돈을 벌지 못한 사람, 항공운수업계, 기업의 무급휴직자, 직장을 잃은 사람 등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생존이 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원격 근무가 가능하거나 필수 요소만 살아남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변화에 대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요. 노트북이라든지 전자제품으로 관리라든지 생산에 참여한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는 세상이 드디어졌습니다. 이때 디지털에 준비되어 있고 빨리 정했던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카톡,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금 또 다른 변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적응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디지털 언택트로 대변되는
비대면 경제,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과의 소통 능력, 원격 근무, 재택근무가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온라인으로 주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택트 이코노미에 적응하고 따라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영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한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세대가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도에 초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던 시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 간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하기보다는 관리자적인 업무, 결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에 적응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의 시기에는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매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적응한 자만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잘 적응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매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변화에 적응한 자만 새로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